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어렵게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쪽에 니케이 지수도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지금 시간 기준에서 조정이 확대돼 있죠. 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악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간에 형성된 인플레이션, 그 우려감에 대해서 잡아주는 역할. 또 하나는요, 지표가 그만큼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파적인 성격을 띠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요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아주 단순한 논리로 경기가 긍정적으로 형성돼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 수순의 범위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일부 출현되고 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역대적으로 시장은 랠리의 흐름이 나왔고요. 그 랠리의 주역은 누가? 성장주가 이끌어갑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들의 프리미엄이 훼손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금리를 50bp씩 가파르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수순이 바닥금리에서의 흐름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같은 날에도요, 2천여 종목이 빠져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개별주이기는 하지만 상한가 종목 3종목씩이나 나오고, 그리고 변동성 종목의 흐름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주력주죠, 실적주죠. 자동차 오늘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에 연동돼 있는 IT주들의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고무적입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지금부터 50분 동안에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드리는 종목, 그 종목으로 화요일에는 불기둥 꼭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마시고, 미국 선물이 지금 추가적인 약세, 1%에 가까운 약세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주말에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부분은요, 언제 22시 30분에 어디서요?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추가 교육 들어갑니다. 일요일 날 심야 시간에도 일요일 날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금리에 대해서, 또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또 외환시장에도 연동되어 있지만 상품시장에도 연동되어 있겠죠, 금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CDS 프리미엄까지 전부 보여드리면서 시황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2000년 이후의 흐름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없더라. 기업의 실적을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없더라. 최근 들어서 이제 PPI라든가 CPI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아졌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소비 심리 악화되고 긴축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악화되고,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돼 있는데 지표는요, 50 이하로 축소된 게 아니라 최근 3개월 내에 저점의 수준에 놓여졌다. 즉 지표는 성장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흐름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만 엄청나게 오르는 남미 스타일의 그런 흐름이 아닌, 적절하게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적절하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을 때 그 기준에서 금리를 2021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사실상 살짝 늦춘 거죠. 늦추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파라졌고, 그 인플레이션을 일정 범위 잡아내야 되니까 2000년 이후에 없었던 50bp의 금리 인상이라는 초강수의 흐름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정점의 금리입니까? 아니죠. 바닥금리에서
50bp를 올리겠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50bp 올려가지고 금리가 미국 금리가 1% 이상이 되나요? 뭐 2%가 돼. 혹은 3%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우리나라 3,000포인트 기준 잡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가 기준으로 작년 12월 24일 기준 잡을 때 그 상승률 대비해서 지금 얼마요? 18%. 수치상의 기준에. 니케이 쪽은요 12, 또 독일 쪽은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 증시의 경우에도 15% 수준. 그리고 미국장의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12%의 기준이죠. 우리보다 2배 이상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여전히 가장 강하게 밀려 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어떤 거요?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의 어떤 부분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반등 나올 때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오히려 눌림폭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지금 1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아요. 1월은 뭔데요? 대선 앞두고 뭐 북한이 대선 때문에 미사일을 쐈는지 모르겠지만 막 쏴졌겠죠.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크라이나는 저리 가라죠.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그로 인한 저평가, 할인 요인. 그런데 그 부분이 1월 달에 좀 더 심각했다. 그래서 남들이 2, 3월 달에 막 저점 깨고 내려갈 때 우리는 충분히 밀려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1월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의 흐름. 이 흐름 속에서의 전략 부분은 말씀드렸잖아요. 22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도 시황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아니 다 10%래. 다 10%인데 윤정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 10%인데 아이고 우리 종목 대박 났어요. 그건 거짓말쟁이들이지. 예? 지금 NX세미콘 선물로 오늘 가지고 왔어요. 어떤 선물이냐? 시간 내에서 좀 강세, 소폭의 강세를 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볼 만하냐? 실적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보시면 어때요? 참나 어처구니 없어서 장 막판에 잘 움직이던 거 장 막판에 빵 두들겨 패가지고 또 LG화학도 장 막판에 빵 두들겨 패가지고 그나마 소폭의 강세를 띠고 있던 게 확 밀렸어요. 근데 기아의 경우는 다시 돌렸죠. 장 끝나고 실적. 현대차 14시의 실적. 그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습니다.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왔어요. 나머지 부분의 종목군들 말 같지도 않은 SK 하이닉스의 조정폭. PER이 6배? 말도 안 되는. 지난해 10월 달에 9,500원 찍을 때 얼마였어요? PER이? 그때 6배였어요. PBR이 그때 1배 수준. 지금도 비슷한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주가는 9,500원보다 위에 있는데 당연하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더 올라와 있어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나와요. LG전자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2주 연속 거래를 터뜨리고 강세를 떴죠. 지금은 다시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일단 어찌됐든 실적 기준에서 놓고 보세요. 실적 기준에서 78조. 와우. 버겁더라도 이런 종목을 지금 모아가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웃기지도 않아요. 그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역별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기술적인 분석에 앞서서 모든 거는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 언제 접근할까를 택하는 거지 기본적 분석을 하지도 않고 그냥 변동성이 그럼 최근 들어서 소형주에서 변동성 확대된다고 그런 종목을 마구잡이로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무슨 뭐 돗대기 시장입니까?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의 종목군에서의 실적 범위들 꼭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윤정도는 말도 못해요. 창피해서. 왜? 아니 개장하자마자 노란 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 IT 실적 줍니다. 자동차 실적 줍니다. 주력주들 실적 이렇게 좋은데도 시장 영향,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영향에 또 우리나라 자체적인 정정 불안에 의해서 눌리고 또 조정을 받고 과도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거 설명하고 있는데 벌써 얘네들은 그냥 변동성이 터져서 상상상이야. 예? 상상. 근데 이런 부분의 흐름들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절대 놓치질 않아요. 왜?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거든. 어떤 교육을요? 거래량 교육. 또 어떤 교육이요? 캔들 교육. 어떤 교육이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교육. 그런 흐름들과 매집에 대한 교육. 또 펀더멘탈에 대한 교육.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들여다보시고
얘기했잖아요. 윤정도는 언급도 못하. 아니 세상에 고려산업 KC피드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돼요. 상한가 갔는데도 그나마 얘는 4천억 정도. 응? 그나마 상한가 가서. 그나마 또 거래대금이 실려 있고 얘는 거래대금도 없어. 뭐 점상?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요?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채워놓고 예를 들면 현대차 채워놓고 또 수익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KG그룹 주도를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어요. KG스틸이 시가총액이 뭐 조 단위 이상이니까. 다만 여기는 단기과열 지정 예고야. 그러면 KG케미칼의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지만 그런 쪽을 같이 들여다본다. 쌍용차 이슈 범위에서 변동률이 나올 때만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그런 기준. 우리에게 큰 폭의 수익도 줬지만 큰 폭의 시련도 줬던 안넷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이버 보안업체의 IPO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변동성이 무지하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 수준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단 말이에요. 대바닥에서 둘 다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바닥에서 잡아서 최고점에 밀려 내려올 때 배운 대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그런 기준들을 스스로가 배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주간 단위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부분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시가총액도 빠뜨릴 수가 없죠. 물론 비이성적인 변동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으로 올라온 종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은 시가총액 1조 이상 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269개 종목이 지금 이 시장 기준에서도 시가총액 1조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방금 보신 것처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이런 변동이 나와요. 시가총액 10조짜리가 오늘 18%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런 흐름을 기준을 잡으세요. 그리고 꼭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들여다보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을 때에만 만약에 팜스토리가 화요일 날도 거래대금이 터진다? 그럼 그럴 때만 들여다볼 수 있는데 1억 6천만 주가 터졌어요. 1억 6천만 주 곱하기 우리는 곱하기 몇 배? 곱하기 80%의 기준. 그러면 8일은 8, 6, 8에 48. 그러면 1억 3천만 주 정도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왜? 시가총액 4천억 원대 종목이 6천억씩 계속 터질 필요는 없거든. 그럼 결론은 어떻게 주냐면은 80% 기준이지만 시장의 흐름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주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내일 팜스토리 잘한 얘기예요. 아니. 펀더멘탈적으로는 들여다보기가 벅차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의 주가 흐름. 다만 이슈가 불거져서 거래가 터져서 맴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들여다볼 수 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펀더멘탈 완전히 빼고 기계적인 매매, 기술적인 매매. 이해되세요? 그럼 거래량이 1억 주 정도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률이 나올 수 있다. 1억 주를 그러면 장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죠. 9시 10분, 9시 30분, 10시 10%, 20%, 30% 1억 주에 대한 그리고 양봉. 이런 교육 내용을 뒷부분에 진행해 드릴 거고 이런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서 제대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의 교육을 제대로 진행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래가 터졌어요. 맨바닥에서. 터진 이후의 흐름이 거래가 수반되고 계속 움직임을 줄 거냐. 몇 주 터져야 돼? 곱하기 80%. 얼마요? 최소 범위 200만 주 이상 250만 주. 그 거래가 터진다면 시초가 대비 7에서 10%의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가 안 나온다면, 둘 다 거래가 안 나온다면 끝. 거래 터질 때까지 들여다보실 수 없습니다. 안넷 마찬가지고, 한신기계 마찬가지고. 현대차는요. 얘는 펀더멘탈 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의 기준을 스스로가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보시면 기아라든가 현대차의 기준은 상당한 저평가야. PER이 5배, PER이 7배 수준이야. 너무너무 저평가인데 실적이 우려감도 있었지만 시장 전망치를 훌쩍 넘겨 어닝 서프라이즈가 몇 %라 그랬어요.
전망치의 20% 이상을 넘기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설정을 한다. 그냥 아무렇게나 실적 좀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아니야.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상치 대비 20% 이상의 실적이 나오면 영업이익 기준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합니다. 꼭 그건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런 실적이 나온 종목군들이 일단 강했단 말이에요. 대형주 기준에서 LG전자라든가. 그죠? 오늘 장중 기준에 이 장 속에서 현대차라든가 기아, 종가에 눌리긴 했지만 또 시간에서의 강세. 이렇게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은 철저히 거래대금 기준에서 변동성의 범위를 설정한다. 기술적으로. 아, 나는요 직장 다니고요. 나는요 자영업하고요. 나는 조금 장중에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현혹되면 안 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매매가 원활하니까 들여다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실적주의 위주에서 오늘 변동성이 나온 종목은 무지하게 많아요. 파란 색깔 박스 쳐드린 종목. 변동률의 기준에서 그나마 수급 뒷받침되고 실적 뒷받침되는 쪽. 수급과 실적. 나머지는 이슈.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쪽에 대부분의 종목은 뭐예요? 이슈. 여기는요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 명확하게 나눠서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누가 잡아드려요? 윤종두가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야간교육, 심야교육을 통해서 18일 날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여러분도 찾아뵙고 그날 일동홀딩스 상한가 이후의 흐름에서 4월 18일 날 19일 관심 종목 기아부터 해서 일동제약까지 쭉 다 넣어드렸죠. 이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데요? 야간교육해서 2,300개 종목에서 들여다볼 5개 종목. 그리고 개장 전에 또 들여다볼 종목 5개 종목.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를 다 잡아드렸어요. 일주일 내내. 기아차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그죠? 일동제약 들어가 있고. 일동제약 오늘 급락 나왔는데 그러니까 급락 나오기 전에 금요일 날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이 됐어야죠. 응? 그리고 나서 대체 종목의 일동 홀딩스를 보실 수 있었는데 일동 홀딩스는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일동제약은 어차피 변동성의 범위를 금요일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했다면 월요일의 기준에서는요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죠. 다시금 어떻게?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노란통에서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안랩 차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오전 10시 반이에요. 그럼 아직 시세가 빵 하고 터질 때가 아닙니다. 평상시 대비 거래는 터져 있고 시세가 일단 나오는 시점. 왜 차익 실현했을까요? 두 번째 기준에 교육 그대로 안랩 재편입했습니다. 윤종두는 언급도 못했어요. 교육만 해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카라 선생님은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나는 안랩 들어가서 차익 실현했고요. 교육받은 대로 재편입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면 어디서? 온라인상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9시 6분에 예쁜 공대님은 벌써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착하신 거예요. 개장초부터 거래가 수반됐거든. 최상위로. DC 선생님 마찬가지. 일동에서 변동성 매매 내가 감당이 안 됐는데 우와 SK바이오사이언스 10% 수익 범위에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수익 범위를 잡아내셔야 돼요. 노란톡에만 계시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응? 고려산업 아까 상한가 점상 나왔어요.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점상 나오네요. KC피드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입니다. 똥가리나 선생님 팜스토리 몇 시에 9시 43분에 9시 43분이면 팜스토리의 주가가 10에서 15% 범위. 그러고 나서 상한가.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이미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에요. 상한가세 종목 말고 거래대금이 많아도 변동성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직장 다니면서도 좀 시장에서 하루 종일 매매 안 하더라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없겠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뭐 자동차, IT 대형주, 실적이 되는 쪽. 거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누구 거예요? LX 세미콘의 실적입니다. 장 끝나자마자 15시 49분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장의 시간에서 소폭의 강세를 띄었어요. 거래를 수반하고. 근데 이게 전망치거든요.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럼 전망치 대비해서 얼마큼의 증가율이?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뭐라래요? 또 보도자료 갖고 나왔고 이게요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랐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거 공시 내용 보면 그대로 나오는 내용을 뭐 하려고 그걸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들도 찾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중요한 부분은 컨센서스와 공시 나온 실적의 범위를 따져보면은
예상치 대비 매출은 8%더 증가를 했고요. 예상치 대비 영업이익은 33.8%가 증가했고요. 예상치 대비 30%.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상치 대비 20% 이상이면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말씀드렸어요. 채널 돌려보세요. 밤새 보셔보세요. LX 세미콘이요. 전년 대비 몇 프로. 그건 공시 내용이 나온다니까. 그거를 무슨 그게 전문가야? 거짓말쟁이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이거 다 예측범위라고 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보도자료 그대로 나온 내용, 공시 내용 그거 읽으면 되는 거를 그냥 텍스트로 풀어놓는 내용. 그럼 중요한 부분은 컨센서스 대비해서의 실적이 개선돼 있느냐의 기준이죠. 어느 종목은 실적이 전년 대비 되게 좋게 나왔다는데 주가에 반영돼 있다 보니까 쭉 미끄러져. 어느 종목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쭉 뻗어 올라가. 왜?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 대비 어떤 흐름이냐. 그리고 이제 IR을 진행할 때 앞으로의 성장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줍니다. 세미콘이라고 써있지만 세미콘이 아닌 반도체 관련 줍니다. 결론적으로 상승장학 확인형의 기틀을 만들어놨고요. 결론적으로 상승장학 확인형의 기틀을 여기서도 만들어놨고요. 거래만 이제 실려지면 됩니다. 거래가 안타까운 거는 거래가 장중 기준에 양봉으로 나왔다 꼴이 달렸어요. 그런데 5MA, 20MA 거래량을 일봉에서는 실렸어요. 주봉에서 거래가 실릴 겁니다. 시간에서 강세를 꼈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주봉에서 그렇다면 양봉의 흐름으로 앞전에 15만 원의 흐름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죠.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들어온 가능성이 높죠. LX세미콘은 선물입니다. 예? 선물이에요. 단 하나 주의할 거는요. 하루 거래 대금이 윤 정도는 최소 범위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이상 터져야 된다 했는데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월등한 거래 대금 평상시 나오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5MA, 20MA 어떤가요? 5MA, 20MA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5월 이동평균, 20월 이동평균에 그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면 그것이 거래가 수반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래가 5MA, 20MA를 넘기고 수반될 때 그것이 거래가 수반됐다. 마찬가지예요. 월봉 기준에서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LX세미콘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해야 돼? 매수해야 된다고? 그건 난 모르지. 내일 기준의 시장의 해석과 시간의 해석이 내일 그대로 연동되지는 않아요. 시장의 해석과 추가적으로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라든가 특별 창구에 외국계 창구에 또 특별한 수급 범위가 들어온다든가 거래가 터져 있을 때. 기준 거래량 얼마야? 최소 100만 주. 최소 100만 주가 터지면 어떻게 된다? 1,000억 이상,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수반된다. 그러면 20위 안에 들어온다. 거래대금 최상위.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QR코드 여기 찍고 들어오시면 창중 내내 24시간 내내 창중 내내 야간교육 내내 24시간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전략 잡아드리잖아요. 이 어려운 장에 불기둥 잡아내서 수익 잡아내셔야겠죠. 핸드폰 꺼내십시오. 핸드폰 꺼내세요. 이때만은 전면 화면으로 QR코드 딱 보여드릴 테니까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QR2 자료 주세요. 자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은 LX세미콘을 여러분들께 선물 기준에서 잡아드렸다면은 아직도 버릴 수 없는 종목군들이 있죠. 변동성 종목입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종목군들은 말씀드렸어요. IT, 반도체 위주에서의 또 IT, 삼성전기, LG전자의 기준에서의 그 밖에 자동차라든가 또 LG화학 과도하게 밀려있는 상태의 기준 또 금융지주사 거기에 전력, 원전 관련주는 한국전력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그 기준에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1월 이후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59번의 상한가의 기준이 나왔어요. 종목별로는 뭐 2번, 3번, 4번씩 나온 종목도 있죠. 일동홀딩스 어때요? 사실상은 우리는 일동제약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일동홀딩스의 경우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범위에서 일동홀딩스를 잡아들인 범위는 시장이 여전히 약세를 띠고 그리고 일동홀딩스의 시가총액이 3천억을 넘겨주는 범위에 거래대금이 실려있을 때 그때 기준에서 지속적으로 잡아들였죠. 방송화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방송화면 보면 3월 31일 날 28일 날에 일동홀딩스에 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면서 전략을 또 잡아드렸죠. 28일 날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동제약이 2월 3일, 2월 7일, 2월 25일, 3월 25일 이렇게 4번의 상한가, 장중상한가 포함 4번의 상한가가 납니다. 2월 달에는 일동홀딩스는 못 움직였어요. 3월부터 일동홀딩스가 변동성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4월 14일, 4월 18일, 그 4월 18일 기준은 월요일 방송 가지고 나온 날이 기준이 돼요. 4월 18일 상한가 다 올라간 거 왜 주냐? 아니죠. 4월 18일 날 상한가 가기 전에도 이미 22시 30분 교육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QR코드 좀 찍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22시 30분 교육 받으셔서 대처를 하셨어야죠. 4월 15일이면은요. 금요일이 금요일 날 야간에 얼마? 3만 원 하고 있는 일동홀딩스를 3만 원 하고 있는 일동홀딩스를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4월 15일 야간에 4월 18일자에 관심 종목에 일동제약을 잡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짝짓기 기준에 일동제약은 조단위 종목이고 일동홀딩스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동제약을 기준 잡으시고 일동홀딩스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18일자 공략주를 잡아드렸는데 그날 상한가. 거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0만 주 거래량 잡아드렸는데 이날이 아닌 4월 25일 날 280만 주가 터지면서 18%의 폭등. 이미 벌써 여러분들께 오픈됐던 내용이에요. 수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참여하셔서 언제 22시 30분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링크 받으셔서 참여하셔서 그때 기준이 뭡니까? 지금까지도 적용이 돼요. 거래량이 800만 주니까 70에서 80%의 범위의 거래가 터지면 된다고 그랬죠. 7, 8에 56 혹은 8, 8에 64. 그럼 600만 주에서 7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면 된다. 600만 주에서 700만 주. 18일 날 기준입니다. 18일 날 정확히 기억하세요. 38,950원이에요. 38,950원. 그리고 지난주에 고점 얼마예요? 6만 5천 원 찍나요? 38,950원 4만 원 잡아주더라도 그 다음에 6만 원대 중반? 6만 예를 들어서 5천 원? 얼마 오른 거예요? 2만 5천 원? 얼마예요? 60%? 지난주에 상한가 간 걸 왜 주냐라고 월요일 날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60% 변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래량의 기준을 이렇게 실려야만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4월 18일자에 교육을 추가적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교육을. 그러면 왜 전 거래일에 800만 주 터진 종목에 대해서 기준 거래량을 600만 주, 700만 주를 설정해 드리느냐? 그 기준 보셔야죠. 첫 번째, 시장에서 시각이 눈에 띄려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 종목이 눈에 붉어지려고 한다면 거래대금 기준은 2천억으로 한다. 이건 지금 바꿔드렸죠. 1,000억에서 2천억 사이 이렇게 되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2,300개 종목에서 2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 누구나 다 들여다보는 그중에 극대형주 빼고 나면 몇 종목 안 남죠.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예를 들어서 일동제약은 1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져도 고점 인식이 안 잡혀요. 근데 1조 원 터지던 종목을 2천억만 터지면 된다? 변동이 나오겠어? 안 나오죠. 그래서 1조 기준에서 70에서 80%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7천억에서 8천억이잖아요. 근데 7천억에서 8천억이면은 야 3위 안에 맨날 들어오는 거 3위 안에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70개 종목이 있는데
일동제약 1조 좀 넘는 종목이 1조 중반대 종목이 3위 안에 맨날 들어. 그것도 무리수가 있잖아.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5천억 정도만 터져도 5천억 정도만 터져도 혹은 6천억만 터져도 시장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의 범위는 1,000만 주의 설정 범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일동 홀덱스는요. 800만 주 대비해서의 600만 주, 700만 주의 일 거래량이 수반되면 그러면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얼마요? 최소 10% 범위가 나올 수 있다. 엄청난 거래대금이에요. 시가총액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600만 주 거래량을 설정을 했잖아. 나는 공격적이야. 600만 주만 해도 얼마예요? 아까 3만 8천 원대, 3만 9천 원, 4만 원 잡아도 6, 4, 24, 2,400억이야. 2,400억이면요. 어느 날은 10위 전후에 놓이죠. 10위 안에 들어와 그 거래대금이면. 시장 전체 거래대금 터져도 20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2,400억이면. 그럼 장 마감 때 2,400억 보실 거냐고. 아니죠. 그래서 시간별로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10%, 20%, 30% 수준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러니까 9시 10분에 60만 주 거래량 터지고 양봉. 120만 주 터지고 양봉, 180만 주 터지고 양봉. 팜 스토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 나온 거예요. 그걸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대형주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1조 이상짜리 종목도 똑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10조가 넘는 종목도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4월 18일자의 기준에 그 내용 그대로에 그리고 1조 미만의 종목이니까 최대 15% 아주 특별한 건 뭐예요? 거래대금이 최상위.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게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 그럴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건 매매가 원활한 분들이죠. 그죠? 매매가 원활한 분들. 그렇게 해서 차트 잡아드리고 어디서 거래량이 터졌으며 그 거래대금이 얼마큼 됐으며 아까 말씀드린 9시 10분에 10%, 9시 30분에 20%, 10시에 30%가 거래량 터트려지고 양봉이 나왔는지 그 범위까지 싹 다 교육을 받고 대처하신다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예? 15일 날 3만 원 전후에서 교육해드리는 거 18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18일 날 상한가 들어가서 3만 8천 원, 3만 9천 원. 그리고 나서의 흐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 상한가 3만 9,700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다 필요 없어요. 상한가에 50% 차익 실현. 이탈 시에 조정 2% 받으면 전량 차익 실현. 이날 이탈됐거든요. 전량 차익 실현 끝. 왜?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에요. 응? 변동성이 너무 확장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밀리면 가감 없이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 그대로라면 그 다음 날의 기준 50%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날의 기준에서는 시초가 고점 대비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쑥쑥쑥 넘기는 거예요. 이 자료 받으셔야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알투 자료 주세요. 원래 9시간 교육 자료를 지금 잘라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래 대금의 자료만 9시간짜리예요. 그리고 나서 19일, 20일, 지금 19일이죠? 상한가가 39,700원이었는데 41,350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차트 올려드리고 야간 교육해드리고 그 다음에 20일 날 기준에서 얼마? 45,000원 가 있네? 엄마? 18일 날 상한가 다 오른 걸 왜 주냐고 그러는데 4월 19일 올라, 20일 올라 45,300원. 또 20일 날 얼마? 47,000원. 우와.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VI 들어가 58,000원. 와우. 이 수익 범위를 놓치실 거예요. 20일 기준에 51,900원, 21%이 수익 범위를 놓치실 거예요. 월요일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20%대 폭등 나오는 이 수익을 놓치실 거냐고. 노란 톡에만 와 계시면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 그럼 지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QR코드 딱 찍어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 QR코드 딱 찍고 들어와서 매직 계산기 사용 방법 알려주세요. 그럼 매직 계산기 사용 방법 알려드리면 되잖아. 텍스트 자료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또 차익 실현인 거야. 고점이 얼마야? 53,000원 찍었어. 밀려 내려와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지. 두 차례 딱 나눠서. 고점 대비 밀리면 우린 차익 실현한다. 그러고 나서 변동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린 지속적으로 들여다본다. 야간에 교육 계속 해드린다. 오늘 저녁 22시 30분에도 또 교육해드린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투자 경고 지정 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매매만 들어갈 수 있다. 윤정두가 우와 이거 공식적으로 끝내준다. 와 일동홀딩스 대박입니다. 이러면 안 돼 지금은. 왜? 시장 조치까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전량 매도 4월 22일 날 전량 매도 금요일 날 또 폭등 나왔거든요.
일동제약이 폭등, 금요일 날 폭등. 그렇게 되면서 일동홀딩스도 동반적인 급등. 그렇게 되면서 차익 실현의 범위, 일동제약도 차익 실현 범위, 일동홀딩스 차익 실현 범위 설정. 전략 매도. 그리고 나서 다음을 한번 기약합시다. 시장 조치 들어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면서 대처합시다. 그리고 25일의 기준이에요. 25일의 기준에 다시 강보합으로 돌려놓는 전일 대비 보시라는 거예요. 전일 대비. 개장 초에 매매가 원활하셨으면 차익 실현하셔도 되는 거고 전일 대비 기준에 강보합. 그러니까 시장 조치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갭에 대한 교육, 또 이 갭에 대한 교육을 활용을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잡아내는 이 교육자리 안 받으실 거예요. 얘도 이 갭에 대한 교육도 이동평균선에 연동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내시고 여기서도 갭이 나와 있죠.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계속 그 목표 주가를 넘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상승인태 확인형. 이 캔들 이것도 9시간짜리 교육이에요. 이 자료도 주세요. 선착순 딱 100명입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서 선착순 100명 교육의 힘 캔들 자료 주세요 하면은 캔들 주린이 편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거 그냥 통으로 다 드릴 거예요. 요거 망치형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겠느냐? 그 범위에서부터 전부. 다른 데 가면 망치형 다 배울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들. 없는 거를 배워야죠. 변동성의 기준과 거래일수의 전제 조건. 그리고 세상 어디에 망치형의 편입 구간, 4대 천왕의 편입 구간이 어디 나옵니까? 윤정두의 자료에서만 나온다. 그럼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제 딱 설명하면 요 옆에 또 프로필 하면 쫙 나올 거예요. 35년 주식하면서 23년을 여러분들께 멘토링 서비스를 했어요. 수익률 대회 지금 딱 나오죠. 수익률 대회 8차례를 우승합니다. 2007년도에 세계 기록을 깨요. 10주 만에 7,681%. 10주 만에 2007년도에 그 폭등장에서 그걸 바탕으로 책 도서 몇 권, 10권을 쓰죠. 그걸 교재로 해서 2005년도에 지금의 KLX 한국거래소에 유일무이하게 윤정두 초청강에 탁 들어가서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우리나라 전 증권사 다 들어가서 다 교육 잡아드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23년 동안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TV에 전체 교육 다 잡아드리고 그 알토론 같은 내용이 그 자료를 지금 무료로 선착순 100명한테만 노란톡 딱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시면 그냥 교육의 힘 주알토 캔들 자료 주세요. 주린이 편 자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캔들 여기서만 잡아서 거래량 수반되는 것만 확인해도 이 수익 이게 2만 원대에서부터예요. 2만 원대에서부터 6만 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 수익을 왜 놓치냐고. 놓치실 것 같으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장중에 전략을 잡아드리겠죠. 야간에는 교육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일동홀딩스의 3거래일 동안의 요 옆으로의 행보 요거 어떻게 진행될까 이제. 거기에 일동제약이 중요한 거죠. 시가총액 조 단위의 일동제약. 월요일 날 너무 많이 두들기 많이 했어요. 이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전량 차익 실현. 노란톡에만 계셨어도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만 하셨어도 2월 3일, 2월 7일, 2월 3일, 2월 7일, 2월 25일 그리고 3월 25일은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한가를 4번을 찍어요. 그러고 나서 추가 폭등. 그 과정 속에서 펀드멘탈은 안 되는데 이슈만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슈만 가지고 있어요. 철저히 기술적 분석이야. 그러다가 하한가도 한번 두들겨 맞아버리죠. 잘 보세요. 이게 월요일입니다. 얼마? 52,600원이에요. 월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65,000원대까지 쭉쭉쭉 올라가 쭉쭉쭉. 그러고 나서 꼬리가 달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꼬리가 달리면 장중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동제약의 흐름인데 이 일동제약이 결론적으로 바닥에서 돌릴 때 57,000원 수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2%, 3% 들어올리는 그 구간에서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라 바닥 대비 2, 3%를 들어올리면 손절 범위 잡아놓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럴까? 57,000원, 56,500원 편입해볼까? 우와 시간에서 거래 대금 1위 기준에 3.13% 일단은 3% 먹고 들어가죠. 이게 교육인 거예요. 일동제약이요. 뭐 코로나19 관련된 경구 치료제를 그건 다 알잖아. 보도자료 다 나왔죠. 공시는 안 나와 제대로. 그럼 철저히 펀드멘탈 봐야 되는데 펀드멘탈 안 돼.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노란톡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노란톡이 아니라 QR코드를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노란톡 오셔서 장중 내내, 심야 시간 내내, 24시간 내내, 주말 내내 교육받고 불기둥 종목 탁 잡아내서 계좌 좀 빨갛게 만들어 보자고요. 선착순 100명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저 선착순 100명에 들어왔나요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100명 되십니다. 빨리 찍고 들어오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벌써 70명 이상 들어와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30명 남았는데.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팜스토리, 고려산업, KC피드. 얼굴 동네 정부에서 얼굴도 못 들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개별 매매에서 다 수익 범위를 잡아내셨잖아요. 수익 범위를. 그렇게 해서 고려산업 환일 사료는 벌써 이미 4월 22일 날, 금요일 날. 그렇게 해서 예쁜 공대님, 고려산업,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려산업입니다. 한일사료입니다. 고려산업입니다. 상한가입니다. 한일사료도 상한가입니다. 언제 여기 22일이에요, 금요일. 그 이후의 기준에서 고려산업 점 상가고요.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KC피드도 상한가를 들어가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팜스토리를 똥가리나 선생님이 9시 43분에 와 팜스토리 아니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상상상 얼마나 행복하면 상상상이야. 상상상. 이 전략 부분 방송 후기에 또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승 잉태 확인형의 변형의 기준에 거래가 터트려지면서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KC피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한가의 기준. 거래량의 기준, 움직임의 기준.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이 22일에도 그 이전에도 또 25일에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네요.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거래.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야. 결론은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3위입니다. 3위.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은 사실상 작아요. 1조가 안 돼. 4천억 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9시 43분에 이렇게 똥가리단 선생님이 와 하고 올리셨어. 그럼 윤정도는 첫 번째 뭘 해드리냐면은 저평가 상태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컨센서스를 놓고 봤을 때 증권사 보고서 자체도 안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되게 잘 알아 이 종목에 대해서. 윤정도는 증권사 보고서가 없어서 얘가 뭐하는 업체야 할 정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도자를 통해서 이런 내용 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들이 펀더멘탈이 급격히 바뀝니까? 결론은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으로는 저평가 상태가 아니다. 기술적으로는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있느냐? 수급은 없다. 그러면 철저히 심리적인 면과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 양봉운봉의 기준에 그 흐름만 놓고 봐야 된다.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매직 계산기도 올려드립니다. 상장 주식수가 1억 1천만 주짜리예요. 1억 1천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더 터져. 시가총액이 4,500억짜리인데 오늘 거래대금이 6천억 터져.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지? 돗대기 시장입니까? 이거 직장 다니시면서 이거 못 사셨다. 그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실적이 빵하고 훌륭하게 나온 기아가 있고 현대차가 있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고 지금은 눌려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중 채워놓고 쉬는 날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는 변동성 매매 기준. 그럼 우리는 상한가 갈 때 어떻게 해요? 복귀 교육 다시 한번 하는 거죠. 9시 얼마? 9시 43분의 기준에 어디서 편입이 될 수 있었느냐부터 해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깁니다. 빨리 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 기준거래량 6천만 주면 2천억이 돼요. 6천만 주면 2천억이 되는데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그 기준거래량을 터뜨렸냐는 거지. 그렇게 터뜨렸다면 15%, 20%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30분 봉으로 봤더니 벌써 이미 거래는 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봉이야. 그러면 3,000원대 초반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최소 20%의 수익 범위까지 잡아내는 겁니다. 잡아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매직 계산기 이후에 매수 사인 나오고 편입의 기준이 계속 설정이 된 이후에 차익 실현 범위는 어떻게 잡아요? 오늘 눌림목 없이 계속 이렇게 상한가 가면서 결국은 차익 실현 범위는 상한가의 50%, 2% 밀려서 안 밀렸어. 장중에 밀렸죠. 그럼 전량 차익 실현.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내일은요. 내일 또 들여다볼 수 있죠. 기준거래량 1억 주의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올려드려요. 이런 돌파객 같은 이런 자료들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시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QR코드 짧게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런 자료 다 주세요. 선착순 몇 명입니다. 찍고 들어오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이제 2분여 분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계속 찍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한 20명 분이 안 남았어요. 자료 받으시고 불기둥 종목 잡아내시고. 안랩의 경우에 내일 변동거래량 얼마요? 250만 주가 설정이 되면 25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 그러면 변동성 최소 범위 얼마요? 7에서 10% 이상, 10%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오늘 기준에서 안랩 같은 경우에 사실상 150만 주만 터져도 거래대금이 1,500억을 넘겨요. 1,500억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요. 20이 전후에 놓여지고 20이 안에 들어옵니다. 150만 주만 실려 있었다면. 근데 벌써 300만 주 가까이 실렸죠. 300만 주가 실린 거죠. 카나 선생님이 교육대로 안랩 차익 실현했습니다. 벌써 10시 반에. 그리고 또 재편입하셔서 그러고 나서 또 차익 실현하셨대요. 그 흐름 범위를 보시면 지금 보도자료 내용은 IPO입니다. IPO 기준에서 사이버 보안업체에 대한 IPO의 기준에서의 안랩에 대한 시선 집중. 이미 외국계에서 ETF 펀드에서 들어왔죠. 그 기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려드린 거는 나중에 복귀의 교육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준에서 150만 주를 설정하고 150만 주 대비해서 시간별로의 거래량이 형성됐는지 그것이 확인되면 1조 이상짜리 종목이면 이렇게 또 처음 스타트에서는 1조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차익 실현했던 범위가 여기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차익 실현했을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고점을 넘기니까 차익 실현한 거예요. 여기서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범위는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과 거래량이 수반될 때 여기 얼마? 10만 3천 원. 고점이 얼마요? 11만 8천 원. 15% 추가 수익을 내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랬죠. 두 번에 차익 실현했고 그다음 또 들어가서 또 차익 실현했다. 그렇게 해서 이 차트의 범위에 차익 실현의 이 기준점들 이 교육자료 무료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QR코드 좀 찍고 들어오시면 이제 1분도 안 남았어. 3초, 5초 남았어 이제. 빨리 들어오십시오. 2시 30분에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에 대한 교육 범위까지 전부 함께 가지고 갈 겁니다. 저는요.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두였습니다.